고시한다 그러죠. 고시. 결정 고시.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 고시하면은 효과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요. 다시 결정한 것을 뭐까지 해야 돼요? 지형도면으로 고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그래서 이거 단골 메뉴죠. 지형도면 고시 다음 날이 아니고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여기서 효력이라고 할 때는 행위제한입니다. 내 땅인데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행위제한의 효과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고요. 그런데 우리 모든 공법상의 규제는 새로 하는 것만 규제한다 그랬죠. 하고 있던 것은 규제 효과를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이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즉 행위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 보호죠. 그럼 계속하려면 다시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무릎을 그게 없어요. 이제 오늘 하고 다음 하면은 모의고사도 다 끝. 아 5회 여기는 5회까지 있구나. 한 번 더 기회가 있겠네요. 이 학원마다 다 달라갖고. 그래서 원칙은 그냥 계속할 수가 있는데 다만 특칙이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두 개는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자, 시장. 근데 대도시장은 결정권자니까 빼고 시장이나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형도면 작성한대요. 작성은 누가요? 지형도면의 작성은 입안한 자가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한 자가 결정이 있으면 결정 내용을 그대로 지도에다 표시하고 작성. 입안한 자와 작성. 그럼 입안권자 원칙. 특광시장, 군수,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입안한 자가 작성하는데 그 입안권자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게 시장하고 군수. 그래서 시장, 군수만 지형도면 잘 작성했는지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습니다. 다만 요 시장, 군수가 결정권이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 며칠 내 승인해줘라? 30일. 그래서 이 계획 쪽에서는 숫자로 보면 다 며칠이냐? 30일. 30일인데 주민의 의견 청취 관련해서만 14일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계획 파트에서 숫자는 다 30일. 그 다음에 4번으로 할게요. 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의제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라고 그래요. 이 용도지역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지정 또는 고시되는 특례가 있고요. 특히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개발 목적의 용도죠.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한 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필요가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의제가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의제되는 거 앞을 졌다 갖고 항, 산, 택, 전. 그런데 외우긴 외웠는데 또 못 맞추면 안 되죠. 자, 항만구역.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인데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이 아니고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마찬가지. 어촌원법에 따른 어항구역. 어항을 건설하려고 지정한 구역인데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래서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주어는 공유수면. 앞바다까지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적으로 의제가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 얘는 뭐 매주 보네요. 농공단지 이름대로 농촌에다 공장 지으려고 지정하니까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의제가 안 됩니다. 그럼 산업단지는 딱 3개. 국가, 일반, 도시, 첨단.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3개만 지정하면 공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도시적이 되고요. 그러면 농공단지는 의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또 비도시래도 공장 짓고 개발할 수 있게끔 행위제한 다 특례로 하는 거죠. 자, 농공단지는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무슨 법? 무슨 법에 따른다? 여기 써있는 법이죠. 산업입지법. 산업입지법의 건축 제한에 따르게 되고요.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150. 다 특례를 줘서 저 비도시래도 공장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4번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얘가 정답. 택지를 개발하려고 정하는 지구. 그거 우리 쉽게 얘기하면 택지개발지구 뭐예요?
신도시 개발, 판교 택지개발지구, 판교 신도시. 그래서 신도시 개발할 곳이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것이 되고요.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도시개발구역.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든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든 다 신도시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거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되죠. 그다음 5번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수력발전소만 설치하게 한 전원개발사업구역. 그럼 전원개발사업구역 얘도 이름에 개발자 들어왔으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원개발사업구역 얘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전원, 이게 전개 원천 발전소 얘기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런 발전소, 거대한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개발할 곳이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된다. 그런데 발전소라도 뭐는 제외? 수력 발전소는 제외. 수력 발전소는 저 어디 있어요? 댐에, 물에 있어요. 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댐에 수력 발전소, 그럼 댐 주변은 수자원 보전,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그다음 5번 문제로 할게요. 자,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 계획관리지역의 논점들이 쫙 나와갖고 한번 쫙 물어봤어요. 자, 일단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찬찬히 읽어보면은 그 목적에서 이름들 다 나오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니까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비도시지역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뭐만? 계획관리지역. 도시적으로 편입될 것, 개발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은 건축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4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지역, 대표적으로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우리 또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곳 무슨 지역 있어요? 4층이야. 자,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 일종 일반 주거,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거. 그 2회차에서 아파트 건축 여부 다 물어봐갖고 다 틀렸으면서 또 하여튼 뒤끝은 없어요.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4층이야. 또 녹지적, 보전, 생산, 자연 녹지 4층이야.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보전, 생산, 계획 관리 다 4층이야. 그래서 이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 더 들어가고, 요 계획 관리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축 제한을 완화해주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되고요.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면적 얼마 이상?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30만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30만 이상. 원칙은 3만인데 아파트 연립주택 지으면 30만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성장관리 방안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조례로 150%가 아니고 125%. 얘도 그냥 매주 나오는 것 같아요. 매회. 성장관리 방안 수립한 지역은 125%까지 건폐율하고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번 2회차에서는 보정관리해갖고 틀리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럼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용적률 100입니다. 40, 100. 그런데 125% 완화해준다. 1.25배 완화해준대요. 건폐율은 1.25배 완화해서 몇 프로? 50. 용적률은 125%까지 줄 수가 있게 되죠. 자, 오늘 33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그 조그만 글씨, 그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했을 때 125%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그 다음 4번.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럼 비도시 지역은 원칙은 보존할 곳이니까 함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 못해요. 그런데 비도시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딱 두 개만 비도시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위한 요건, 일단 첫 번째,
면적 50% 이상이 계획 관리죠. 그럼 나머지